믿기지 않아서 점점점입니다. 자, 이 기자, 이게 60대 부부의 사건이죠. 네, 두 딸과 함께 살던 60대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되긴 지난 22일, 사흘 전이죠. 사흘 전인데 이 집에 경매 집행관이 찾아왔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겨진 상황이라서 집행관이 직접 찾아서 벨을 눌렀는데 벨을 눌렀더니 두 딸들이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안에 보니까 이 60대 부부가 숨져 있었어요. 딸과 살고 있는데요. 이 두 딸은 이미 숨진 지 조금 한참이 지나서 어떤 부패가 진행되고 있는 부모 시신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고 집안 곳곳은 각종 폐품과 쓰레기들이 널려 있는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나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던 사건입니다. 혹시 사인은 밝혀졌습니까? 사인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명확한 사인은 나오지 않았고요. 일단 외력에 의한 사인은 아닐 것이다라고 구두 소견만 나왔습니다. 경찰이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고요. 정확한 부검 결과에서 사망 시점 그리고 약물 반응 여부 여러 가지 사인이 있는지 없는지가 전부 가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찰이 일단 지병이 있었는지라든가 다른 사인이 있었을지 전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고인, 그 60대 부부, 고인이 된 그 부부와 함께 있었던 건 두 딸이니까 이 두 딸이 뭐가 됐든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경찰이 이제 두 딸에 대해서 조사를 벌였는데 두 딸은 비슷한 진술을 했습니다. 두 분 다 이제 부모, 어머니와 아버지 두 분 다 이제 지병, 당뇨병과 고혈압 등 지병을 앓고 있었고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돌아가신 것이 믿기지 않아 체크 포인트에서 봤던 것처럼 돌아간 게 믿기지 않아서 신고할 수 없었다. 그냥 방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버지가 먼저 숨지고 그 뒤에 어머니도 이어서 숨졌다라는 진술을 경찰이 확보했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저 두 딸이 했다는 진술 신빙성이 좀 있어 보이십니까? 일상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얼마만큼 두 분이 아프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 돌아가시는데 어머니는 왜 그럼 사망 신고를 아무 조치도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당뇨와 고혈압이면 의식이 없거나 아무 조치도 못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이것도 좀 의아합니다. 소장님, 근데 네. 진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신이 부패하면서 나는 그 악취라는 것 말이죠. 예. 도저히 그거는 같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어떻게 보면 부패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 와중에도 계속 그 방에다 모셔놓고 같이 두 자매가 있었다? 네. 이게 도대체 어떤 상태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나온 정보만으로는 사실 너무 일반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저도 참 해석하기가 어려운데요. 일단은 이 딸들이 지적장애가 심각한 수준인데, 그러니까 뭐 지적장애 1급, 둘 다 1급 정도라서 상황 판단이 뭐 너무 어렵다라거나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정도다. 그렇게 그런 정도가 결과로 나오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상당히 신빙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예. 또 하나는 저는 이제 남들에게 얘기할 수 없었던 가족 비밀이 있는 패밀리인가라는 생각은 좀 들어서 어떤 숨겨진 이유가 있지 않고서는 좀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자, 지금 경찰도 좀 조사하는데 뭐 애를 먹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두 딸이 왜 그러는지 물어봐도 정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는다거나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지적 장애인은 아닌 것으로 현재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술 과정에서 명확하게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으니까 어려운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가족의 생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증언이 나오고 주변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홀로 좀 가게를 이어왔고요. 어머니와 두 딸은 별다른 직업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위기 과정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상태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야, 이거 진짜 뭘까요? 보통 진짜 이 고독사 하신 분들 집을 청소하는 업체들 이렇게 얘기를 제가 예전에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특수약품 처리를 해도 냄새가 다 가시질 않아서 벽지 뜯어내고 장판 뜯어내고 정말 거의 리모델링 수준으로 집을 바꿔야 겨우 냄새가 가신다 이 정도인데 야, 이걸 계속 같이 있었다는 게 저는 지금 뭐 방송을 하면서도 지금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결국 그러면 아까 뭐 홍 기자가 얘기를 했지만 경제적인 문제, 어떤 안타까운 문제 뭐 이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일단 저희가 지금까지 나오는 사실관계를 봐서는 일단 두 딸이 지적장애 등록이 된 상태는 아닙니다. 실제로 이제 지적장애가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저희가 지금 단계로서는 알기가 어려운데 일단 등록 자체는 안 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뭐 실제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등록이 안 된 걸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주변에 이제 진술들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살던 이웃들이 이 가족 같은 경우에는 퇴직한 아버지, 이 아버지가 원래는 이
아내와 두 딸을 먹여 살리다가 퇴직한 이후에 연금으로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주변 진술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관리비도 1년 넘게 밀려 있었는데 사실 이거 가스와 수도 그냥 돈을 못 냈기 때문에 끊어도 되는데 주변에서 이 아파트 측에서 이 가족들이 어렵게 살고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차마 이 수도도 가스도 끊지는 못했지만 관리비는 계속 미납되고 있던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1년 반 넘게 밀리면서 한 300만 원 정도 밀린 상태였다라고 하고요. 또 아파트 역시 담보로 이제 대출금 5천만 원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 집행관, 경매 집행관이 와서 발견했다고 했는데 이 집 역시 경매에 이미 넘어간 그런 상황이고 일정한 일정한 직업 없이 이 가족들이 살아오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뭐 복지 사각지대와 관련된 약간 좀 그런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일단 더 자세한 정황이 나오면 그때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